연합뉴스의 헤드라인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새 국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부정선거가 터지고 나서 빠바바바바방 무슨 쌍둥이 투표수가 나오고 인천시장 유정복이라든가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뭐 들고 일어나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올공에 모이고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러 이슈가 튀어나오면서 이슈가 좀 사그러지는가. 그다음에 또 국힘 내에서 막 뿌락치들 튀어나와가지고 반대하고 이러니까 뭔가 이게 동력이 좀 약해지는가 싶더니 그 시점에 갑자기 대형 사건 이 선관위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 조작을 했다라는 게 터져 나오면서 새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때까지는 부실이다, 의도가 없다, 그냥 사고다라는 식으로 잡아댔는데 이거는 뭐 의도성을 갖고 숫자를 고치고 게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 메커니즘이 다 이제 들통난 거죠. 투표지들만 때려 넣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과거 선거로도 수사가 확대되는가라고 하면서 언론들이 지금 군부를 좀 떼고 있습니다. MBN의 경우에도 조작 정황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과거 어떤 조작으로도 지금 수사가 확대되는가라고 지금 운을 떼고 있는데 당연한 상식적 논리적 흐름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한 건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마음껏 들어가서 개나 소나 다 고칠 수 있다라는 게 다 들통났으니까. 전 선관위원을 했었던 모 대학교 교수님의 인터뷰가 최근에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그분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제일 밑에서부터 투표소, 개표소, 그 다음에 쭉쭉 올라와서 중앙선관위로 개표 숫자가 도착하는데 아무리 단계가 많아도 제일 마지막에 그 숫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데스크에 앉아있는 선관위 직원 한 명이다. 사실상 그 누구의 감시도 견제도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이 조작하면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대응 폭로가 또 나왔어요. 최근에 조선일보에. 그래서 이거는 광범위하게 지난 선거 다 포함해서 어떤 조작이 있었는가까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언론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일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는 게 뭡니까? 2020년 총선이죠. 그 다음에 2024년 총선이 아까 다 의심하죠. 게다가 지난 대선까지도 이건 한번 까보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재명이 진짜 대통령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MBN이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저건 오류입니다. 왜냐면은 2024년 총선 수원정 보세요. 여기에도 김준혁이가 69,881, 이수정이 67,504표, 2,377표 차이밖에 안 났어요. 저렇게 결판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저것도 선관위에서 숫자를 저는 조작했다 보거든요. 어쨌든 숫자를 잘못 입력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것도 조작이에요. 그래서 처음 발견됐다. 그렇게 헤드라인을 달면 안 됩니다. 저거 잘못된 겁니다. 무효표가 실제로는 2,455표인데 여기서 선관위에서 무효표를 4,696표로 한 거야. 그럼 실제 무효표를 2,455표를 까봤더니 이수정 표가 더 나온 겁니다. 이수정이 손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수원정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뭐냐면은 저거 완전히 전수조사하면은 이수정이 이기는 걸로도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저것도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수건표를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중간 단계의 숫자만 선관위 직원이 저거를 입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숫자 안 고쳤거든. 저것도 전산 조작이에요. 그래서 과거 모든 선거에 다 이런 전산 조작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요번에 경기교육감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개표가 서로 크로싱이 돼서 집계가 되고 저런 것도 다 전산 조작입니다. 헤드라인 보세요. 이번이 처음일까? 저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딱 봤을 때에 오입력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 실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전산 조작이 정확한 표현, 투표 조작이 정확한 표현, 그 다음에 여기서 꼬리 자르기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번이 처음일까? 그 다음에 요번에 전국적으로 다 까보자. 그 다음에 과거 모든 선거도 다 까보자라는 쪽으로 언론이 일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저 보세요.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도 1,100표가 증발됐잖아요. 그런데 왜 숫자 안 고치고 보고 안 했냐 물어보니까 여기 직원이 뭐라 말해요. 쉬는 날이라서 안 했다 이러잖아요. 이번에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냐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실제 숫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인천선관위에서 직원이 왜 숨진 채로 발견됐겠습니까? 이거 어마무시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인천이 왜 지금 예민해요? 쌍둥이 투표소로 제일 지금 시끄럽잖아 인천이. 이게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면은 투표소 관리사무원이 투표율 집계 절차를 봅시다. 투표소 관리사무원, 읍명동위원회 이런 순서대로 개표 숫자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1, 2, 3, 4단계. 그런데 이 단계를 거치는데 이게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최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어요.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잘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나온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 현재 충남대학교 법대 교수이자 판사
출신 법조인이시고 이분이 과거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어요. 왼쪽에 있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선관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데 최근에 이분이 19일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어떤 거를 폭로했냐면은 잘 보면은 이렇게 4단계가 있지만 실제로는 최종 개표 상황표를 선관위 서버에 입력하는 과정에서는 참관인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라. 이 눈먼 1분 동안에 직원의 단순 실수나 악의적인 조작이 일어나도 이를 잡아낼 검증 절차가 사실상 전무하다. 그래서 이 보면은 전 선관위원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은 개표 테이블에서 정상적으로 집계가 끝나도 이를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하는 보고석 컴퓨터 입력 단계는 감시의 사각지대다. 입력하는 작업은 선관위 직원 단 한 명이 전담하고 있다. 개표 상황표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직원이 단 한 명, 이 사람이 전담하고 있는데 조작하더라도 잡아낼 방법이 없다. 왜? 아무도 감시 안 하는 곳에서 이게 앉아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우리나라 부정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쪽 중에 하나이건 아니면 양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선관위 직원이 개표 상황표를 보다가 조작하는 경우, 또는 중국 또는 북한 해커가 조작하는 경우. 왜? 아무도 감시 못하니까. 다 뚫려있잖아요. 어차피 비밀번호 다 뚫려있고. 그래서 이렇게 허술한 것이 바로 개표 집계라는구나. 그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선거 날 때마다 보는 게 지금 몇 시에 전국 투표율이 몇 프로고 이거 다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다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시간대별로 다 고칠 수 있다며 얘네들이 지금. 그래서 200표인데 2000표로 잘못 입력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다른 투표소로 분산시켰고 추후 시간대의 투표는 빵으로 설정을 했다라는 게 요번에 보도로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시간대별로 막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선관위 직원이나 중국이나 북한의 각 다 봤을 때 투표율과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상을 봤을 때 얘네들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투표소에서는 수원청 같은 경우는 2000표 차려졌잖아요. 다른 데는 뭐 몇십 표 차려진 데도 있고 봤을 때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은 바로 그 숫자 고쳐버리면 돼. 그냥 중국 애들이든 북한 애들이든 모자란 거는 그러면은 만든 투표함을 갖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라고 강력하게 의심을 받는 투표 현장들은 맨날 자정되면 뭐가 들어와 새로 투표수 맞추려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하는 거구나 부정선거를. 이게 뭐 다들 통난 거죠. 뉴델리 보도 보세요 이거.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숫자 맞추기를 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정황. 이것들이 조직적으로 범죄하는 게 딱 걸린 거란 말입니다. 이게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소의 투표자 숫자를 집계 투표율을 공개한다 보통. 근데 시간대별로 임의로 다 조작할 수 있다는 거라. 야 이거 대형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정치력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야 부실. 야 의도 없잖아. 그냥 뭐 저기 투표 몇 명 못하고 뭐 그거 아니야? 라는 따위로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덮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가담하여서 시간대별로 숫자를 바꿀 수 있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국정조사도 새로 해라. 특검. 지금 민주당도 일각에서는 술렁거리거든요. 원래는 이거 막 닥쳐라 뭐 덮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전산조작까지 나온 마당에 이거 웃자노라는 여론이 지금 민주당 내에도 있어요. 극소수겠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또 중요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함의가 있는데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12.12 담화문을 통해서 민주주의 핵심이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감옥 왜 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정확하게 전산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엉터리라고.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부정선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분들은 지금 터져 나오는 뉴스들이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원래 알고 있던 거에서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했던 말을 듣고 이해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국민들이. 그러니까 거리로 나오지. 그런데 이 전산 시스템이 망가져서 국민들의 선거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이 말이 다시 한번 옳았다. 12.12 담화문 발표에 선관위가 뭐라 짓거렸어요. 투개표 조작 불가능하다 얘기했잖아. 정확하게는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얘기했어요. 선관위가. 그러니까 이제는 판사들이 다 틀렸고 선관위가 다 틀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구나라는 여론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번 확진자 저 투표 관리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다른 곳은 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써두면 민주주의는 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선관위가 맞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터지고 멍들어도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써도 사법부, 언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 지키고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방금 그 연설 마지막 문장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거든요.
사법부, 언론, 선관위는 썩으면 안 된다. 선관위만 꼬집은 게 아니라 세 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정도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탈핵됐는가 도대체. 지금 대통령 이재명은 가짜고 저분이 진짜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덮기 위해서 선관위만 저렇게 했습니까? 아니 언론도 공범위 언론도 맨날 부실선거 막 음모론이라고 그러고 사법부도 뻔히 보이는 증거들이 있는데도 전부 다 덮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세계 카르텔에 의해서 탄핵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복권시켜야 된다. 이렇게 억울하게 탄핵당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대의 거악과 싸웠던 대통령이 어쨌든 승부수를 던졌고 국민들은 진실에 눈을 떴고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영상 보면은 뭐 지금도 계속 댓글 달려. 어쩌면 윤석열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전산 조작 키키키 계엄이 옳았다. 투표율 조작 기사 보고 온 사람은 개추. 아니 레알 부정선거였다라는 게 얼탱이 없네. 윤통이 옳았다. 댓글 보세요. 지금 보니까 다 맞는 말이네. 틀린 말이 없다. 계엄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력 파장이 너무나 크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전륜하자 뭐 내란이다 뭐 내란 수계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 막 덮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의 메시지가 재조명이 되고 탄핵은 무조건 무효로 돌려야 된다라는 여론이 급상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케이 선관위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윤통이 말하는 것처럼 사법부와 언론과 선관위의 작품입니다. 민주당도 당연히 포함 국힘의 일부도 포함됐을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외세의 개입을 저는 빼놓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국정원이 밝혀낸 것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가능하다. 선거인 명부와 사전투표 여부 조작이 가능하다. 저 뭐예요? 저 두 개 합치면 개나 소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김재명, 박재명, 석재명 이런 애들을 만들어내. 그래서 충청남도 뭐 어디 산다고 다 만들어내. 아니 선거인 명부 조작 가능하다니까? 그 다음에 투표지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은 뭐 민증 같은 거 위조하는 거 일도 아닌데 중국 애들이 그러면은 그 대조해가지고 뭐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다 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모자라다. 실시간으로 득표수 보다가 야 이거 윤석열 일 것 같다. 이재명 질 것 같다. 장동영이 일 것 같다. 질 것 같다. 보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수합시켜놓고 개표 조작해놓고 야 투표지 빨리 만들어놓은 거 빨리 들어와. 시간 벌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그 다 입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해커가 개표 결과값도 변경할 수 있다.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선관위 직원들이 전산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번에 중요하게 알아낸 거지만은 해커도 개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떤 해커가 들어왔을까요? 뭐 짐바브웨 해커가 들어왔을까요? 뭐 앙골라 해커가 들어왔을까요? 중국 또는 북한이죠 이거는. 우리나라 외교보다 다 털어가고 국정원 정보도 털어가는데 이런 거 하나 못 가져갈까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 중국의 해킹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이 헌재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해커는 청인과 사인을 탈취한 뒤에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를 가능했다. 막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숫자 막 바꿔. 그다음 투표용지 막 찍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건 부정선거. 이런 거 보세요. 이거 헌재에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데 도태우 변호사 나와가지고 탄핵 심판 때 1장의 투표용지 이거 뭐 본 사람이 없다. 투표관리관이 또 보면은 이거 남양주와 연수을 신권 다발 투표용지들인데 이거 관외 아닙니다. 이거 관내는 접고 넣고 투표하면서 뒤죽박죽대고 그다음에 꺼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관내 투표용지가 저렇게 빳빳할 수 있겠습니까? 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저거 다 나중에 다 집어넣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한 분들이 계속해서 투쟁해 왔는데 이거는 뭐 전산 조작을 지들이 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막 다 잡아 넣어야 되는 거죠. 빨리 수사해가지고. 서버 공개도 안 해. 사전 투표할 때 CCTV도 가려. 사전 통화인 명부도 공개 안 해. 그러니까 어떤 가짜 선거인을 집어넣는지 어떤 가짜 신분증이 있는지 투표소에 누가 몇 명이 정확하게 들어와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 CCTV 있으니까 뭐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가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거인 명부도 가공, 투표용지도 가공, 다 가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을 재판할 때에 이 망할 놈의 판사들이 뭐라 했냐면은 잘 보세요.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결론 낸 거예요. 잘 보세요. 사전투표자의 수를 부풀리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보안을 뚫고 침투하는 등의 전산 조작이 필요하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전산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저기 인천 연수원에서 재판했던 것들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건데 전산 조작을 선관위 지들 했다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세상이 정말로. 문영배가 뭐라 했어요? 헌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직무감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은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다. 그러니까 선관위를 수사를 하거나 조사하는 게 선거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하고 있는 거야. 선관위를 찢어 발겨도 모자랄 판에 저러고 지켜주고 있다 문영배가. 그다음에 이미선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거대 야당의 경종을 올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계엄령 선포의 목적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저게 끝이에요. 증거 채택도 안 해주고. 저런 것들이 싸그리 다 감옥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다. 단순히 선관위 직원들 몇 명으로 감옥 보내면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거를 덮었었던 판사들도 모조리 다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 외세의 중국과 이란과 북한과 러시아, 베네수엘라까지 포함해서 5개 국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산 조작을 할 수 있고 가짜 투표용지 만들 수 있고 전자투개표기 해킹할 수 있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대한민국을 그냥 놔뒀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음모론이다. 그렇게 믿는 것은 그냥 시니핑의 똘마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수법을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쓴 것으로 보인다. 데칼코마니죠. 그러면 부정선거 척결 투쟁이 장도연 대표가 빠따와 깃발을 들고 싸워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산 조작이 어제 발표되고 난 다음에 장도연 대표가 글을 올렸는데 시간대별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얘기했고요. 그동안 선관위는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다 뒤집힌 거죠. 음모론이라면서 온갖 공격을 퍼붓었다. 그런데 기본적인 투표율마저 이렇게 쉽게 전산 조작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숫자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합당합니다. 전산 조작 부분을 통째로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국정조사가 새롭게 필요하다. 지금 국정조사 어제 마지막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밀어붙여야 된다.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서버를 비롯한 선거 통계 시스템 전반을 수사해야 되고 과거 선거의 통계 기록까지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파이낸스 투데이 기사가 마지막에 문장을 이제 어떻게 마감했냐면은 이거는 이전 있었던 모든 선거 데이터와 실물 투표지들을 대조 비교해보는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맞아요. 모든 선거의 전산 정보와 실물 투표지들을 다 대조해보고 대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투표지가 진짜 투표인지를 가려내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가장 무서워하고 눈치 보는 것은 이재명이겠죠. 그건 단순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대폭락하고 있고 30%대로 진입하기 직전이고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계속 외치고 언론 보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거 국민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뭐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의심하고 압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것이 이만큼 큰 의미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제 장도연 대표 가 용인에서도 부정선거 재선거를 함께 했는데 인파 보시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장도연 대표가 어제 연설을 했는데 짧게 하이라이트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정권을 찾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호는 단 하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입니다. 5월 3일 우리 국민들은 소중한 한 표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투표 한 장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은 그저 투표용지 한 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였습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였습니다. 어쩌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일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올림픽 공을 먹었고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검이라는 문을 열었습니다. 비록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아니지만 특검의 문을 연 것도 우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특검을 정하는 것도 우리의 목소리여야 합니다. 올림픽 공의 함성이 절대 뛰지 않을 것 같던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뚫었습니다. 음모는 자라 그물과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신명간 쌓았던 우리의 목소리들의 땀과 눈물로 서버를 뚫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도 합수문을 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선관위 서버를 압수하는 척만 하고 거기에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오늘 압수수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압수수색은 결국 우리의 손으로 해내야 합니다. 특검도 우리의 손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들이 낱낱이 해소될 때까지, 그래서 선거를 개혁하고 선거 제도를 바꾸는 그날까지 우리의 함성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할 때까지 또 한 번의 노동대회를
내일모레 토요일 전국의 애국 시민 여러분 대구로 모여 주십시오. 우리의 양성이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귀에 꽂힐 때까지, 그리고 저에 있는 이재명의 귀에 꽂힐 때까지 우리 함성을 멈추지 맙시다 여러분. 명쾌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거는 10년간 음모론자 극우로 비판받고 매도당하면서도 싸웠던 애국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한 거,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의 문이 뚫리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부정선거를 위해서 투쟁해왔던 우리 선배 세대들과 애국 시민들 덕분이고 윤석열 대통령 덕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합수본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쟤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런 뉴스가 나온 거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지만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 또 하나의 올공대의를 만들자. 피를 토하는 연설을 하는 거죠. 당 내 보면은 뭐 개판 치는 것들, 뭐 민주당 보면 시간 끌고 이재명 말아먹고 있고 이런 풍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똘똘 뭉친다라면은 이 부정선거, 재선거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포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장도혁 대표가 투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용인과 대구와 부산과 광주, 인천 이런 곳곳을 지금 장도혁 대표가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5-6군데 지금 다니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재선거가 장도혁 대표가 언급을 하기를 자신의 사명이라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자 대한민국의 사명이죠. 그죠? 국민들의 사명입니다. 이거를 좀 완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도혁 대표한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좀 지지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